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공직자,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공직자, 언론인, 정치인 등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한 보고서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불법 사찰의 실상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찰의 결과가 VIP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은폐,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장진수 주무관의 잇따른 고백으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검찰이 과연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이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열쇠를 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증거인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밝히고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강원도에 왔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이라는 요구가 강원도민의 강한 요구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말로만 안보, 무작정 대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평화의 길로 정책을 바꿔서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강원도의 민생 경제를 살려내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강원도의 발목을 꽉 잡아버렸습니다. 말로만 안보, 무작정 대결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남북 간 긴장만 고조시켰습니다. 가장 손해를 입은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경제에 활력을 주었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고성군만 해도 1,000억 원대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의 중심이고 동북아 물류중심 지역의 꿈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평화는 경제이기도 하고 밥입니다. 평화의 길이 열려야 강원도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의 영원이고 강원도민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화해 협력을 이루어서 강원도의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강원도를 긴장과 대결의 희생지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환호가 다시 울리고 철의 실크로드 그리고 에너지 실크로드의 비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축포가 울리는 설레이는 땅 평화의 강원도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2년 4.11 총선에서 강원도에서의 의회 권력이 민주통합당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복지 문제에 대한 생애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노인 빈곤율은 45%입니다. OECD 평균 13%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금 현재 한 9만 원 정도의 지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53만 원인데요. 이 53만 원의 1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애에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현재에서 매년 1%씩 인상시켜서 2017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10%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급여 대상도 현재 소득 수준의 70%, 소득 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380만 명에서 440만 명으로 늘어나는 확대 방안입니다. 이것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2028년까지 10%를 인상하기로 한 것을 10년이나 단축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살피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조 9천억 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이 이미 발표한 총선 공약 7대 비전 실현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안에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등의 향후 5년간 연평균 32조 원을 소요할 예정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논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총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나 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라는 법률 규정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새누리당과 MB정부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일정 부분을 올리는 대신에 지원 대상을 오히려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당정협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마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 노령연금액을 대규모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했지 않았습니까? MB정부와 박근혜 대표는 이러한 약속을 남발했었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오히려 지급 대상을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이 어르신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의 생활을 무시하고 있다는 간증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복지는 과연 진짜 복지인가 가짜 복지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장 눈앞의 표만 의식해서 노인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해서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 공약을 수용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지난 한 5일 전에 저는 반값 등록금을 19대 국회에서 제1호로 만들어서 우리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제안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성명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반값 등록금 수용을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꼼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반값 등록금을 18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12 총선이 끝나기 전에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반값 등록금을 법제화해서 새누리당과 또 민주통합당이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